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들어가 볼 이야기는 정말 영화 시나리오 같은 현실 사건인데요. 바로 1억 달러 브링크스 강도 사건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보석 절도 사건 중 하나로 꼽히는 이 사건, 관련 기사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네. 겉보기엔 뭐랄까 굉장히 화려하고 대담한 범죄 같은데 그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피해자들의 어떤 눈물이나 또 시스템의 허점 같은 훨씬 복잡한 현실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2022년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일인데 단순히 그냥 돈이 많은 그런 절도 사건이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신뢰하는 시스템들, 예를 들면 고가품 운송이나 보안, 심지어 계약 관계 같은 것들의 좀 약한 고리, 취약점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네. 오늘 그 핵심적인 부분들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사건 자체부터 좀 이야기해보죠. 이게 정말 놀랍잖아요.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1,300억 원이 넘는데 이게 단 27분 만에 그냥 사라졌다니. 네, 27분요. 네, 이게 믿기지가 않죠. 2022년 7월에요. 국제 보석 박람회 마치고 샌프란시스코 근처에서 출발한 브링크스 보안 트럭을 범인들이 무려 300마일, 그러니까 거의 480km를 따라갔다고 해요. 와, 480km요? 네. 그리고 새벽 시간에 그 LA 북쪽에 있는 레벡 휴게소에서 운전기사 한 분이 잠깐 식사하러 내린 사이예요. 아, 그 잠깐 사이에? 네, 그때 그냥 외부 자물쇠만 딱 부수고 트럭 안에 있던 가방 73개에 담긴 내용물을 몽땅 훔쳐 달아난 거죠. 뭐 총격전이나 폭력 같은 건 전혀 없었다고 하고요. 이게 참 치밀해요. 바로 그 점이죠. 이 범행의 정교함. 며칠 동안 미리 답사하고 그 먼 거리를 미행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목표 지점에서 운전기사가 언제 내릴지 그 동선을 거의 정확히 파악하고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끝낸 거. 특히 그 심야 휴게소라는 어떻게 보면 좀 허술해 보일 수 있는 지점을 정확히 노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계획적이고 조직적이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충동적인 범죄는 절대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검거된 용의자들이 7명인데 다 로스앤젤레스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더 흥미로운 건요. 이 사람들이 이번 사건 이전에도 다른 화물졸도 사건들에 연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 전과가 있었군요. 네. 뭐 삼성 전자제품이나 애플 에어태그 같은 비싼 물건들을 노렸고 심지어 어떤 사건에서는 운전기사를 칼로 위협하기도 했다고 하니까 이게 뭐 그냥 단순 좀도둑 수준은 아니었던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수사 당국에서는 이 이전 범죄들이 그냥 단순한 전과 기록이 아니라 이번 브링크스 강도를 위한 일종의 뭐랄까 실전 훈련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 큰 그림으로 본다면요. 이건 범죄 수법을 계속 발전시키고 조직의 결속력이나 대담성을 키워나가면서 최종적으로 훨씬 큰 목표물을 노리는 어떤 전문 범죄 조직의 성장 단계를 보여주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 대담한 범죄 뒤에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보석상들이 있습니다. 총 14명의 보석상이 피해를 봤다고 하는데요. 일부는 이 사건 때문에 평생 모은 재산을 다 잃고 하던 사업까지 접어야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 중에는 85살이 넘는 고령의 상인분도 계셔서 더 안타까워요. 정말 한순간에 삶의 기반이 무너진 거죠. 네. 그리고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게 그 피해 보상을 둘러싼 브링크스사와의 법적 다툼입니다. 그 문제요. 네. 브링크스 쪽에서는 운송계약서에 적힌 신고가액 총 870만 달러까지만 책임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870만 달러요? 실제 피해액은 1억 달러가 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피해자들은 실제 도난당한 보석 가치는 1억 달러가 훨씬 넘는다면서 당연히 반발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과연 그 계약 조건은 공정했는가? 피해자들은 그 계약서에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된 조항들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오히려 브링크스가 계약을 위반했고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 이렇게 역으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와, 정말 복잡하네요. 그래도 뭐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사건 발생하고 거의 3년 만인 최근에 용의자들이 기소되고 일부 보석이랑 현금이 회수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 다행이네요. 네, 지난 6월에 FBI가 대대적으로 수색영장을 집행해서 성과를 거둔 건데요. FBI 관계자도 마침내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답을 줄 수 있게 돼서 만족스럽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네, 일단 수사에 진전이 있다는 건 분명 긍정적인 신호죠. 하지만 기소된 7명 중에 지금까지 체포된 사람은 아직 2명뿐이고 3명은 여전히 도주 중인 상태입니다. 아직 다 잡힌 게 아니군요. 네, 그리고 회수된 귀중품들이 전체 피해액의 정확히 얼마만큼인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고요. 무엇보다 이 사건은 이런 고가 화물 운송 시스템의 보안을 어떻게 더 강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실제 가치랑 신고가액 사이의 차이가 이렇게 클 때 이 보험이나 배상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 하는 여러 가지 근본적인 숙제를 우리 사회에 던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저희는 이 1억 달러 브링크스 강도 사건이라는 하나의 창을 통해서 정말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의 실상부터 또 그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현실, 그리고 우리 사회 시스템의 어떤 보이지 않는 균열까지 여러 각도에서 좀 살펴봤습니다. 네, 이 사건은 정말 겉으로 드러난 사실 너머에 숨겨진 복잡한 이해관계라든지 아니면 제도적인 허점 같은 것들을 좀 직시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단순한 절도 사건 이상의 무게가 있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흥미로운 정보를 드리는 동시에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들을 던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보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귀중품의 안전한 운송을 위해서 보안을 막 강화하는 것과 또 그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비용 상승 사이에서 우리 사회는 과연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요? 어려운 문제네요. 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